자, 잘 쳤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기본서 34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담보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담보권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여기 칠판을 보시면 논점이 뭔지 한번 보죠.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개념과 이해, 특히 저당권에 의한 등기, 저당권 의미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건저당권은 빈철 빈도와 높음으로 명확한 이해와 숙지를 표한다.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핵심은 저당권과 건저당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등기 별표 3개가 있죠.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과 주가적 공동저당이고요.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접 해주죠. 그게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됐고, 건저당과 관련돼서 건이라는 개념은 뭘까? 이거 한번 구상해보고요. 자, 저당권무 채권에 관한 질권. 질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 저당권부가 있죠. 저당권부는 뭐예요? 여기 이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질권이죠. 질권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부기 등기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채권 담보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작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그거는 특허를 특허, 지적 재산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특허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변리사가 특허를 내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다 수익구조 1위가 되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가 된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대표로 이제 특허, 지적 재산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23강에서 볼 게 눈에서 이제 나오죠. 저당권 봐야 되고요. 공동저당 봐야 되고 건저당. 그다음에 저당권무 채권에 의한 질권.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347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일단 여기 한번 보죠. 자, 이거 비한테 저당권 1억을 설정해놨다. 1억을 설정해놨다. 요 1억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피담보채권이죠. 피담보채권이 되고요. 피담보채권. 요게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네요. 요 저당권은 바로 담보물건이 되죠. 그래서 담보물건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 사람 이름은 뭡니까? 일단 저당권자가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까? 저당권자면서 은행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가 B은행 가서 이게 은행이고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은 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겠죠. 자, 본인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담보물을 갖다 대면 바로 뭡니까? 바로 담보물을 갖다 댔다. 그러면 자기 집 물건이 아닌 제3자의 물건을 갖다 댔다. 아버지,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물상보증인이 된다. 자, 물상보증인과 관련돼서 자, 채무는 뭐 없지만 책임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가 탄생이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다. 이름은 틀려요. 뭐도 있다? 물상보증인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요. 요 피담보 채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특정 채권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 채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바로 채권액이 돼요. 채권액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이제 지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 요 지분이라는 것은 돈이다. 돈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소송의 씨앗이 되죠. 미연에 잘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상은 대표적으로 채권액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담보물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건의 관계는 이게 바로 주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부종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 부종 수쟁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가 이전한다. 이게 바로 수반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전부 소멸해 이게 소멸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게 불가분성이 돼요.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이 되고요. 근데 A가 하재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 하재보험금을 받죠. 그게 대표적인 물상대의가 된다는 거예요. 물상대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는 담보물건에 통한다. 그래서 민법 교수님한테 통유성, 총유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원리를 우리가 끌어내는 겁니다. 자, 저당권이네요. 저당권.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A가 점유합니까? B가 점유해요. 이 상태에서 A가 점유해요? B가 점유해요? A가 점유하죠. B는 점유를 어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점유 X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준 점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준 점유의 대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1차 볼 사람들은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준점유의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우리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는 민법 22회 때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으로 목적물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의미가 출제될 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된 게 더 가능하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있음으로써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 1억이 뭐예요? 바로 채권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채권액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A, 채무자죠.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혹시 공동저당이 여러 개다. 그러면 공동담보가 뭐예요? 공동담보를 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담보의 표시. 자, 만약에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표시해줘야 된다. 이해 권리의 표시. 이해 권리의 표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채권액, 채무자, 공동담보의 표시,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뭡니까? 일단은 등기가 되고 등록이 돼야 되겠죠.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대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바로 지역권이죠. 자, 대표적으로 임차권도, 자, 임차권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는 지역권과 임차권은 대표적으로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문제 풀기 전까지는 저당권은 뭐라는 거예요? 준점유의 대상, 부동산 일부,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대표적으로 채권액과 채무자가 공동담보의 표시,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347페이지 1번 저당권에 관한 등기 넘겨보자. 자, 348페이지 보니까 개념 또 나오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 보증인이, 그런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 없이 밑줄 그어요. 점유의 이전 없이. 이 말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약정 담보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은 대표적인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약정 담보 물건과 뭐가 있다? 법정 담보 물건이 있죠.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1번의 대상으로서 객체가 나오죠.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하나며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에서 민법에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거, 임차권, 이것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부동산. 저당권은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죠. 그는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먼저 분필 분할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설정하지 못한다. 그럼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5번 권리질권, 그거는 이제 뭐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자, 절차로 가서 필요적 기록사항 우리 한번 보죠. 자, 신청인이 있고요. 밑에 이번에 신청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348페이지에 그래서 기억에 채권액 줄쳐놓고요. 오른쪽 니은에 349페이지 니은에 채무자 줄쳐놓고, 그 다음 디귿에 공동담보의 표시, 요거 꼭 기억해 두라는 거. 비담보 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채권액, 채무자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 의미만 잡아 두십시오.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350페이지 공동담보 목록이 있네요.
자,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래서 영구 버전이고 하나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과거에 3개 이상, 2개 이상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담보 목록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가로 6번 맨 밑으로 가봐요. 저당권 이전이네요. 저당권 이전.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였죠. 그럼 수반성상 부기 등기가 되네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저번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351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2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 변경인가요? 예. 그러면 350페이지 맨 밑이네요. 350페이지 맨 밑에 저당권 이전.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럼 수반성을 기억하고요. 자, 수반성이라는 걸 알아요. 뭡니까? 오른쪽 거기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오른쪽 봐봐요. 맨 위에 3번.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로 열고 수반성 세 가지를 딱 써놓으세요. 수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을 가니까 등기의 실행은 언제나 부기 등기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당권 변경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보죠. 자,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는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직권 말소. 이미 우리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단독, 공동, 그 다음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배웠고요. 촉탁 말소도 배웠고, 직권 말소도 배웠죠.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352페이지 비교 정리가 있는데 이 비교 정리가 수강생들이 헷갈려서요.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채권 변경과 채무자 변경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면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 이 사람은 이제 저당권 대표적으로 설정자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얘가 권리자죠.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채권자가 변경이 되느냐, 채무자가 변경이 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세요. 자, 채권자가 변경이 됐다. 그럼 채권자가 변경이 됐으면 여기에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요때는 대표적인 요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주체가 변경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얘가 뭐가 돼요? 대표적으로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 관계에서는 요 사람이 양도인이 되고 저당권 양도인이 되고 요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이 되죠. 양수인. 그럼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그 다음 양수인이 되고 여기는 저당권자면서 양도인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채권자 변경이 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이때 등기 원인은 뭐냐? 채권을 양도받았다. 시가. 그래서 대표적인 채권 양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외울 거는 채권자가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 양도요.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고 저당권 이전 등기고 여기에서 권리자는 뭐가 돼?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A에서 D로 바뀌었다. 이때는 채무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얘가 권리자 같고 얘가 의무자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 사람이 뭡니까? 요 변경 등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수강생들이 잘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경은 내용이 변경된 거거든.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이때는 A가 뭐다 D한테 채무를 뭐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채무 인수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와야 돼 이제.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저당권 변경 등기요. 그때는 대표적인 등기 원인은 채무 인수요. 여태 채무 인수, 요때 저당권 권리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고 요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이게 참 초보자들한테 너무 힘든 겁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보죠. 이제 352페이지. 자, 그러면 채권량도 채권자 변경, 권리의 주체 동그라미. 주체 변경이 있으면 이전이죠. 저당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 양수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죠. 이번에는 채무인수, 채무자 변경, 오늘 채무의 내용의 변경으로서 저당권 변경 등기고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저당권 설정자고 여기 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문에 많이 등장하면 이 지문에 대해서 많이 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들이 읽어봐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저당권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될 거는 바로 저당권은 전점의 대상이라는 것, 또 하나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 요거는 요 두 개는 문제풀이 전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풀이하면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략을 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 오른쪽 353페이지에 자 7번에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공동저당. 우리 민법에서는 뭘 배워요? 이시배당과 우리 경매와 관련돼서 이시배당, 동시배당을 배우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공동저당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습니다. 자, 창설적 공동저당은 이미 한번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은 일단 합병과 관련돼서 이미 배우고요. 표시의 등기에 대해서 하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요 창설 속에 동일성을 담고 있어요. 동일하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생략을 했고요. 예외적으로 합병 가능.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다시고요. 자, 추가적 공동저당의 포인트는 추가는 뭡니까? 추가되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합병은 불가능하겠네.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의 이 뜻의 등기가 나. 이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99.8%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은 대표적인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은 대표적으로 좀 이따 조금 전에 배운 거 5개 이상 뭘 첨부하죠? 대표적인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 신청인이었는데 이제 등기관이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간접적으로 여기 또 출제가 되죠. 그러면 공동저당에는 그러면 거기 이제 공동저당 그러면 공동저당이란 353페이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방가로 3번에 분류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논점을 잡고요. 추가적 공동저당에서 대표적인 뭐의 추가의 뜻은 뭐다? 대표적인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신다면 우리 공동저당과 관련돼서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게 등기관의 의미가 예상을 했던 거예요. 등기관에 대해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자체가 뭐예요? 합병과 관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합병 가능.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 그럼 5개라는 단어가 뭐다? 눈에 툭툭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다. 한번 밑줄을 그어놓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8번과 관련돼서 하나 있네요. 353페이지 바로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그래서 우리 공동저당의 대의등기는 우리가 이제 배당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시 배당에 있어서 대의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의 대의등기도 가능하다. 이거는 민법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가능. 이 정도만 잡아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355페이지 9번의 건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이미 우리 등기부 볼 때 우리 첫 시간에 특강을 등기법과 관련돼서 특강을 할 때 한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더듬어 봅시다. 자, 건저당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내자고 세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학에서 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계속적 의미를 지칭하고 있고요. 이 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불특정 채권이라는 것. 그래서 특정, 불특정 채권이다. 그래서 불특정 채권. 자, 불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채권. 자, 채권 최고액이 돼요. 그래서 최고액, 그래서 최고액, 그래서 최고라는 의미가 떨어지고요. 자, 요 채권 최고액, 요 최고에는 대표적으로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건저당은 금액이 불특정. 어디 이 건저당의 의미는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0만 원이 있다. 빼었다 썼다. 뺐다 썼다. 제가 1,000만 원을 다 썼어요.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더라도 그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이걸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부정성의 완화. 자, 대표적으로 금액이 불특정됐다. 그러면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건저당 자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저당은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저당이 경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이 필요해요. 요 특정, 이 특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불을 떠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저당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와 해지의 차이점이 이미 봤죠. 해지를 하게 되면 불이 뚝 떨어져서 이제 특정 채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채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채권액이라는 게 탄생하고 요거는 부정성의 강화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부정성의 강화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죠. 대표적인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 경매 청구권이 하나 발생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우선 편체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연결되기 시작하네. 조금 전에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 편체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함은 뭡니까? 물, 그래서 우물, 그래서 물상대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건저당과 저당권의 차이는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야 되고요.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특정 채권, 채권의 부정성의 강화, 경매 O 그래서 우선 변제력 효력, 물상 대의 그렇게 연결을 해두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채권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둔다면 우리 356페이지 건저당권이란 이렇게 의미가 나오네요. 건저당권이란 계속 동그라미, 계속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동그라미, 정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 동그라미,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뭐라고 그런다? 건저당. 그래서 계속 불특정 채권 이렇게 이제 딱딱 떨어지죠. 자, 이번에 저당권과 차이점은 뭡니까? 기억에 채권액은 결산기 일기까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정감 변동함으로써 중간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거나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되어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채권액을 기록하는 저당권과는 달리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밑줄 그어놔요. 자, 채권 최고는 반드시 그것 밑줄 그어놔요. 자주 출제됩니다. 채권 최고는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채권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니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채권 채권액에 뭘 포함하고 있죠? 이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우리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채무자, 채권, 채권액, 그래서 이 3번에 건저당이라는 뜻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356페이지 맨 밑에 1번의 채권, 채권액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 가서 2번을 한번 체크해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해야 된다. 자, 저당권의 허락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채권 채무자, 연대 채무자더라도 연대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는 것, 특히 2번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이전 앞에 건저당이 붙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건저당 변경 등기, 변저당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저당권의 건저당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요거는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볼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58페이지 6번에 건저당 말소 동그라미 건저당이 붙었네. 말소는 툭 치면 주등기다. 요걸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358페이지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등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이죠. 그럼 여기는 제목만 읽어놔도 거진 다 까놨어요. 그럼 질권과 관련돼서 앞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부 채권. 그럼 요거는 두자로 번치면 권리다. 그러면 권리질권이 되네요. 그러면 권리질권은 뭡니까? 등기 능력이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질권 앞에 소유권, 자산권 이해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부기 등기가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미 한번 출제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참고할 거는 대표적으로 질권과 관련돼서 질권에는 대표적으로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어요. 그럼 동산질권에 대해서는 등기 능력이 없다.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대상은 뭡니까?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때 권리질권은 반드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런 의미 정도만 잡아준다면 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등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질권이란 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359페이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번 현행법상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뿐이다. 줄쳐놔요. 그러면 저당권뿐이다. 그러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뿐이다. 팁에다 또 하나 딱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면 이번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359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맨 밑에 가로 3번에 등기 시행과 관련돼서 부기 등기 밑줄을 닦아놔요. 그럼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파생된 권리질권은 부기 등기라는 거. 그렇게 논리만 따져가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에 이제 뭡니까? 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나름대로. 그러면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요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있네요. 자, 요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허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허. 이 특허라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자를 지적재산권으로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 정도만 보호해두면 돼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중소기업자. 그러면 채권 담보권은 특허, 지적재산권, 중소기업자. 그러면 채권 담보권도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실기상당 요 정도면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중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채권 담보권 이때는 등기가 돼요. 그것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맨 밑에 36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밑으로 가보죠. 부동산 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신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과 등 중소기업 자영업자, 축산 농가들은 동산이나 채권 담보에도 채권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돼 자금 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개방형 축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오른쪽 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기 등기라는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361페이지 가로 2번 건저당권부 채권담보권 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건저당의 부기 등기로 실행한다. 그거 정도만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채권담보권은 등기가 된다. 그래서 특허와 지적재산권 부기 등기 나오게 된다면 그 두 개 정도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36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박스를 정리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 즉 필요적 정보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료는 임의적이다.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과 범위, 목적은 아니죠.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인 된 소유권 이해의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대표적으로 건저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등기 원인이 건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뜻, 요 세 가지가 모두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임차권은 차임이고요.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경우의 뜻, 이게 단기 임대차에서 말씀을 드렸고,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표시하고 채권액 채무자, 판매 특약은 돈,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거기에 이제 행간편으로 딱 전화서 틈나는 대로 자꾸 반복해서 숙지를 해놔야 되겠죠. 하여튼 저는 믿어요. 여기 수강하신 더 배움 여러분들은 100%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믿고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우리 23강에서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과 건저당을 봤죠. 저당권은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꼭 두 개는 기억해둬야 돼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준점유. 자, 공동저당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하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죠. 그러면 5개 이상일 때 뭘 첨부한다?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해준다. 그러면 건저당 등기에서 건이라는 것은 뭐다? 계속적 의미를 나타나죠. 건, 특징은 불특정 채권. 특징은 뭡니까? 채권 최고액. 특징은 불특정, 그래서 불특정 채권 최고액, 특징은 부정성을 완화. 그래서 건저당 자체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경매 X. 자, 여기에 대해서 질권이죠. 요 저당권부는 뭐다? 권리죠. 그래서 권리질권이네. 요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써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파생되면 부기 등기다. 이렇게 착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대표 특허, 지적재산권이 되죠. 대표적으로 건저당에 대한 채권 담보권이죠. 대표적인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착상해 두시고 363페이지 필요적 기록사항 그거까지 믹싱해 놓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됩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러는 거지. 특히 우리 공시법과 세법은 우리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세법 교수님도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은 한 지붕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은 저하고 그 다음에 저 국합성을 믿고 그 다음에 세법은 김동수 교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밥벌이는 해줘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의 밥벌이가 60점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도 우리 공시세법은 60점 이상은 적어도 최소한 맞게 해주니까 소음만 계속적으로 들어서 감각 좀 익혀달라는 거 우리가 믿고 또 한번 한 템포 쉬고 가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